당신은 무죄입니다. 실제로 범죄에 가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기소를 당했습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배심원들은 감정에 휘둘릴 수 있고 유죄 판결이 나면 최소 30년입니다. 그러니 협상에서 3년만 살고 나오는 건 어떨까요? 영화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범죄와 무관한 꽤 많은 피고인이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갑니다. 더 무거운 형을 피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전직 연방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유죄 판결의 97%는 법정이 아니라 검사 책상 위에서 결정된다. 이 제도의 이름은 플리바겐입니다. 미국은 재판 대신 왜 이런 협상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플리바겐은 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형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검사가 제안하고 피고가 받아들이면 판사가 그 합의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정식 재판 없이도 유죄가 확정됩니다. 법정에서 긴 공방을 벌일 필요조차 없죠. 형량을 줄여주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검사는 원래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었던 혐의를 경범죄로 바꿔주기도 하고 여러 혐의 중 일부를 없애주기도 합니다. 피고로선 혐의가 줄고 형도 낮아지니 유죄를 인정하고 빨리 끝내는 게 덜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자국 설정에 맞게 변형된 형태로 부분 도입되어 있습니다. 반면 독일, 일본, 한국, 스웨덴처럼 실체적 진실주의를 중시하는 나라들은 이 제도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 제도를 받아들였는지를 보면 각국이 정의와 효율 중 무엇에 더 무게를 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효율을 선택했고 독일, 일본, 스웨덴은 진실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에겐 낯설지만 미국 형사사법제도에서 플리바겐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플리바겐에 어떤 좋은 점이 있길래 이 제도를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입니다. 사건 수가 워낙 많다 보니 모든 사건을 재판에 붙이면 법원은 마비되고 검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배심원 선정부터 시작해 증인 소환, 신문, 변론까지 거치는 긴 절차는 시간과 예산을 끝도 없이 잡아먹습니다. 플리바겐은 이 모든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제도가 아니라면 지금의 미국 형사 시스템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검찰과 경찰 입장에서도 이 제도는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증인 설득, 법정 전략 준비까지 막대한 자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플리바겐이라면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인이 협조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플리바겐은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제도는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패소하면 중형이나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지만 협상을 받아들이면 비교적 낮은 형량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형량이 극단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유죄를 인정하면 3년, 끝까지 다투다 지면 30년이라는 말이 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처럼 형량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그 공포 앞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유죄 협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피해자에게도 플리바겐은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성범죄나 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반복해야 하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플리바겐은 이런 재판을 생략하고 빠르게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가해의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재판 결과의 예측 가능성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심원 재판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충분해 보여도 배심원의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플리바겐은 이런 위험을 줄여줍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가 미리 결과를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의 재판에는 판사, 배심원, 증인, 수사관, 심지어 언론까지 수많은 사람이 얽혀 있습니다. 플리바겐은 이 자원 낭비를 줄이고
경미한 사건은 빠르게 처리한 뒤 더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하지만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플리바겐이 언제나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효율성 뒤에는 미국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죄인 사람마저 유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가난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해도 이기기 어렵고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유죄를 인정하는 선택을 합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하는 무죄 석방 등록소에 따르면 뒤늦게 무죄로 풀려난 사람들 가운데 약 20%는 유죄 협상에 응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더 큰 형을 피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극소수의 예외일 뿐입니다. 대다수 피고인은 플리바겐을 수용한 뒤 설령 나중에 새로운 증거나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플리바겐은 피고인이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감수하겠다고 동의한 절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원은 재심 청구에 극도로 인색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현대의 고문이라 부르는 비판도 나옵니다. 물리적 강압은 없지만 피고가 자백 외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검찰 권한의 남용입니다. 미국 검찰은 기소 범위와 수위를 거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이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합니다. 10개 혐의로 기소할 수 있지만 유죄를 인정하면 7개는 빼줄게라는 식이죠. 이 구조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판사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이나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민감한 사건에선 그 위험이 두드러집니다. 방어권이 형식에 그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난한 피고인들은 대부분 공공변호인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명이 수백 건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사건 하나하나에 충분한 시간을 쏟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피고인에게 해주는 조언은 하나뿐이죠. 그냥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무죄를 다툴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많은 피고인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플리바겐은 사법 투명성도 훼손합니다. 정식 재판이 생략되므로 공개된 증거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 기록에 남지 않는 거죠. 그러니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인권침해, 강압수사도 검증 없이 묻힐 수 있습니다. 민주적 사법 감시 기능이 무력화되는 거죠. 피해자의 권리와 진실 규명도 뒷전으로 밀립니다. 형량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이 무시될 수 있고 성범죄, 폭력범죄에서도 피고와 검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플리바겐은 유죄 인정만 얻고 끝나기 때문에 진실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채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로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플리바겐은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협상 능력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돈 많은 피고인은 뛰어난 변호인을 고용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변호인을 써야 하는 사람은 사정이 다르죠. 이들은 준비 시간도 협상 여력도 부족한 현실에서 결국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엄혹한 현실 앞에선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도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플리바겐은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제도로 자리하게 된 걸까요? 플리바겐의 기원은 의외로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확립된 제도는 아니었지만 자백이나 협조를 대가로 처벌을 줄여주는 방식은 여러 역사적 장면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7세기 식민지 미국에서 벌어진 세일럼 마녀 재판입니다. 당시 마녀로 기소된 사람들은 자신이 마녀임을 인정하거나 다른 마녀들을 밀고할 경우 사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는 그렇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이 오히려 강압적 자백에 내몰리며 형장으로 끌려갔죠. 또 다른 예는 15세기 프랑스의 잔다르크 재판입니다. 이단 혐의를 인정하면 화형은 면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끝내 굴복하지 않고 처형당했습니다. 이처럼
진실이 아니라 협상의 결과에 따라 생사와 처벌이 갈렸던 사례들은 플리바겐과 유사한 구조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적 의미의 플리바겐은 1881년 미국 캘리포니아 엘러미다 카운티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재봉틀 회사 직원이던 앨버트 맥킨지는 회사 돈 52.5달러를 훔친 혐의로 중범죄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협상을 통해 혐의가 횡령으로 경감되며 유죄를 인정했고 이 과정이 정식 법 절차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최초로 공식적 양형거래가 인정된 사례로 여겨집니다. 이후에도 플리바겐은 실무적으로 활용되었지만 제도적 정당성을 얻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입니다. 특히 결정적 계기는 1969년 브레디의 미국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면 그 결과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플리바겐은 실무 관행이 아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제도적 절차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암튼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는지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줄리안 어산지는 위키리크스라는 웹사이트를 만든 인물입니다. 이곳에 미국이 군사와 외교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그는 최대 175년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간첩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고 재판을 받게 된다면 사형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산지는 미국 정부와 유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8건의 기소 혐의 중 17건을 없애고 단 한 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5년형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금된 기간이 형량에 포함되며 그는 바로 석방되었죠.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스티븐 김은 미국 국무부의 고위관리였고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혐의로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면 판결 결과에 따라 최대 10년형도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과 협상했습니다. 13개월의 징역형과 1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죠.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건에서도 플리바겐이 작동한다는 사례입니다. 한편 한국은 아직 플리바겐을 공식적으로 제도한 적이 없습니다. 형량을 깎아주는 거래 같은 건 어딘가 멀게만 느껴지죠. 물론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비슷한 게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 사범이 수사에 협조하면 공적서를 써주고 이걸 재판에서 참작해 형을 낮추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관행일 뿐 미국처럼 이걸 법적인 절차로 보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한국 사회는 형사재판을 정의 실현의 최종 무대로 여깁니다. 죄를 지었다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고 유죄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정식 재판도 없이 검사와 피고가 밀실에서 합의해 형량을 정하는 미국식 구조는 한국의 법감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둘째, 미국과는 다른 법체계도 작용합니다. 한국은 대륙법계 국가로 판례보다 법률 중심이고 검사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질 만큼 권한이 막강합니다. 피고의 방어권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죠. 이런 상황에서 플리바겐까지 제도화된다면 죄가 없어도 자백을 강요당할 위험이 더 커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한국은 최근 수년간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해 왔습니다. 모든 증거와 판단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 흐름과 플리바겐은 아무래도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플리바겐은 공판을 생략하고 협상으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기 때문입니다. 플리바겐은 이제 미국에서 폐지하기엔 너무 뿌리 깊은 제도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지금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당장 멈춰설지도 모릅니다. 효율성, 비용 절감, 피해자 보호, 수사협조 등 그 이점도 분명하죠. 하지만 그 이면엔 늘 불편한 진실이 따라붙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혹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죄를 자백하는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가? 이런 것들이죠. 이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법조계조차 플리바겐은 자유를 대가로 진실을 거래하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현실적인 효율성과 이상적인 공정성 사이에서 플리바게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